충북 증평 모녀는 생활고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1살 여성 정모 씨와 4살 박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석 달 연체된 것을 이상히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겁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떠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힘들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와 자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약들이 발견됐습니다. 시신부패가 심해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 12월 수도 사용량이 0인 것으로 보아 4달 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입해서 현관문 개방해서 이제 수색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냄새를 많이 맡으니까 어디 뭐가 있구나 해서 수색을 했어요. 우편함에는 각종 체납 고지서와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요. 작년 9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억이 넘는 빚은 고스란히 정 씨가 떠안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살던 친정어머니까지 죽게 되고 정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랑이 빚 때문에 먼저 자살해서 죽었어. 그리고서 이제 여자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남편과 운영하던 고깃집은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게 되고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몇십만 원마저도 끊기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5개월치와 가스비 6개월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달리 직업이 없었던 정 씨는 남편이 몰던 차량 3대 중 2대를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은 이랬지만 두 모녀는 주변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댁과는 남편 사망 후 관계가 끊겼고 친척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발 오시라 그래요.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오셔갖고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5년 전에 한번 제사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형수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자기 형수 먼저 죽었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 번 더 문의를 하려고 어제 제가 문자까지 넣었어요. 연락 좀 달라고. 하나는 안 받습니다. 정 씨 가정은 2달 넘게 전기와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위기가구였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는 복지부에 통보되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와 전세 보증이 1억이 넘는 경우는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확인할 길이 없게 됩니다. 본인들이 신고 안 하시는 부분은 전혀 이제 파악 안 되던 부분이었고, 이나 이제 상담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분 사안에 따라서 상담을 했겠죠. 그 집을 줄여서 뭐 아니면 딴 데로 가든지 뭐 수급을 신청하고 긴급을 받고 뭐 이제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하다못해 이제 월세를 알아보든지 뭐 이런 방법을 다 강구를 하는 게 맞죠.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법까지 개정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모녀가 평소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어 주민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고를 좀 선택했다는 게 조금 이번 사건으로 복지제도의 구멍과 사회의 무관심이 드러났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황지연입니다.